안녕하세요, 디자인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현장인 강서구에 위치한 투베이 아파트 현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정확히 몇 평이에요? 여기가 정확히 21평 구축 현장입니다. 구축의 특징인 투베이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평수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이런 레이아웃이나 이런 색감의 위주에 맞춰서 조금 더 고객님이 만족스럽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이 집에 전체적인 컨셉이 있나요? 최근에 정말 많이들 하시고 만족도가 높으신 우드 앤 아이보리 조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루길로 되어 있고, 벽지는 이런 디아망 벽지로, 요즘에 또 트렌드인 회벽 느낌이 나는 질감의 디아망 벽지로 저희가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게 디아망 벽지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제는 프리미엄 라인에 속하는 실크 벽지죠. 그래서 굉장히 두께감도 있고 이 질감도 잘 표현되어 있어서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벽지예요.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사실은 대표님 뒤에 있는 문이 되게 뭔가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쵸. 문이 개방감도 있고 사이즈도 넓고 투명하고 예쁘죠, 되게. 저의 이 집의 포인트 중 하나가 중문이거든요.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마주하는 게 현관이고, 그리고 현관에 위치한 중문인 만큼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갑갑한 느낌이 들지 않고 이 최대한 유리 크기를 크게 하면서 안에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는 현관에 들어오면은 평형대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 이쪽으로 신발장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관의 위치가 이렇게 그냥 네모난 형태로 되게 비좁은 현관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이 갑갑하고 비좁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부분은 이쪽에 돼 있는 게 원래 다용도실이 있었어요. 다용도실이 실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기존의 다용도실에 냉장고를 넣을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냉장고를 이쪽으로 거실 쪽으로 좀 빼고 이쪽의 공간을 이제 현관부로 통일을 시켜서 들어왔을 때 현관이 넓어 보이게끔, 보통의 21평대의 아파트에서 가질 수 없는 현관의 사이즈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현관을 보니까 이쪽에 위에 공간이 뚫려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예요? 아, 그쵸. 이게 이제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죠. 이게 보시면 기존에는 이쪽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있었어요. 배관이 이쪽 부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에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면은 디자인적으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배관을 이렇게 가구로서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그리고 이쪽에 창을 살리고자 이쪽을 가득 이렇게 신발장으로 메우는 게 아니라 이쪽을 좀 트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통 이제 차키라던가 아니면 꽃병이라던가 어떤 오브제들을 놓으시겠죠. 그래서 그 오브제들이나 어떤 그런 장식물들이 돋보이도록 위에 다운라이트를 두면서 이쪽이 좀 더 밝고 좀 더 돋보이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신발장 하부팀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이제 은은한 조명 무드가 연출이 되고요. 이쪽에 현관에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사실 집 내부나 아니면 들어올 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신발들은 일일이 신발장에 넣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 아래에 숨겨두시면 좀 더 이 현관을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죠.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홈이 하나씩 있거든요. 현관에는 사실 벽지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벽지를 쓰면은 보통 때가 많이 타고 조금 지저분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테리어 필름을 여기다 적용해 드리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필름은 이제는 폭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폭이 이렇게 맞대져 있으면 이렇게 어떤 연결선 같은 게 보이겠죠. 이음매 선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풀 것인가.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이런 홈을 파서 벽면이 지저분하지 않고 좀 더 디자인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인 거죠? 맞아요. 이쪽도 다 매지라인이라고 하죠. 이음매 선을 이렇게 홈을 파서 설계를 해드렸고요. 또 여기는 원래 전기 분전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기 분전함이 원래는 되게 투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히든 전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서 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해드렸습니다. T는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거든요. 집을 들어가거나 이제 나올 때, 특히 이제 나올 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다 방 꺼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버튼 한번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은 집안의 물이 모두 꺼지게 됩니다. 이거 혹시 스위치 하나에 얼마예요? 스위치, 이거는 이제는 인쇼 스위치라고 하는 스위치인데요. 가격은 일반적인 스위치에 비해서 꽤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비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솔직하게. 비용 하나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집을 저희가 600에 1200값 타일 사이즈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타일이 들어가면 장점이 이런 매지 라인이 최소화된다는 거거든요. 이 매지 라인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근데 이 매지 라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더러워지는 면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사실 청소하려고 하면은 엄청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 현관 같은 경우에는 큰 타일을 사용을 해서 이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제 신혼부부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는 침실로 사용하실 계획이시고요. 안쪽에 침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하게 되면 안에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줘야 돼요.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방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필름도 요즘 인기가 많은 한솔의 조슈아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 문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껍지 않고 그렇네요. 짧게 엄청 얇네요, 되게. 네, 되게 미니멀하게 9mm 문선을 저희가 적용해 드렸어요. 아, 여기가 침실. 네, 여기에 이제는 그 매트리스 구획에 맞춰서 이렇게 콘센트도 배치를 해드렸고요. 이쪽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여기에 고객님께서 이쪽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쪽에 원래 안쪽으로 공간이 파여져 있는 장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침실에서 이런 화장도 이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붙박이장 공간을 이렇게 화장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보통 단내림을 할 때 조명 없이 네모나게 네. 목공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되게 투박한 느낌이 들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서 좀 이 공간이 간접으로서 은은하게 밝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해 드렸어요. 대표님, 근데 여기 싱크대가 되게 넓네요. 요즘 주부분들의 로망이 넓은 이런 싱크 공간, 주방 공간, 작업 공간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넓게 싱크 하부장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제는 조금 구축의 아파트들은 싱크볼이 사실 좀 좁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옆에 이런 건조 공간에 놔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860 정도 되는 이런 싱크볼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디자인에 맞게끔 이런 수전도 투박하지 않은 이런 수전으로 저희가 시공해 드렸습니다. 뭐 되게 뭔가 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위에가. 그렇죠. 이제는 최근에 조금 수전에도 디자인을 신경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아니면 소비자들 분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의 수전을 저희에게 제안 드리기도 하시고. 네, 다음으로 좀 설명드리면 여기 냉장고 부분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는 LG 키치핀 냉장고를 좀 대용량으로 이렇게 사이즈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가 아까 현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용도실로. 그러면 이제는 냉장고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왼쪽에 이제는 약간 데드 스페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조금 안쪽으로 먹은 공간이 들어가요. 아, 죽어버린 공간이 생기는 거군요. 근데 여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라든지 그런 것들 전자제품을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콘센트도 배치해드리고 그에 맞는 이 톡을 저희가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단차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여기가 완전 벽으로 붙어 있으면 이 냉장고가 원활하게 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열 때마다 이렇게 쿵쿵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무작정 늘리게 되면은 이쪽에 중문의 공간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직각으로 열리면서 막히지 않게끔 저희가 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되게 뭔가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이쪽은 이제는 밥솥을 넣으시는 공간이에요. 보통 밥솥은 다 가정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보면은 밥솥이 들어갈 마땅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밥솥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도 지저분해 보이고, 또 안쪽에 들어가면 이런 증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레일 형식으로 해서 밥솥 사용하시는 크기에 맞춰서 가구를 설계해 드리고 있어요. 또 레일도 단순히 저가형 레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으면은 천천히 대폭 기능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닫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주방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 유리 파티션입니다. 이 고객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주방은 여기 타일이 붙여져 있고 거실 쪽은 이제 벽지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이 경계가 분리되는 부분이 분명 생기겠죠. 그 부분이 보기엔 좀 어색하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얘기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신 게, 이런 파티션을 두면서 거실과 주방의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자,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끔 하자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가 이게 그냥 통으로 막혀 있으면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유리 블럭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또 갑갑한 느낌이 없게 조금 개방감 있게 느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파티션을 디자인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2칸밖에 없어요? 한 4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실 비율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약간 애매하게 크면 문제가 돼요. 필요한 곳에만 있는 거랑 조금 그냥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거, 그리고 그냥 유리 블럭으로 좀 꽉 채워져 있는 거. 꽉 채워져 있는 거랑 이렇게 내로우하게 계획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냥 불필요하게 늘려 있는 거는 되게 밸런스적으로 어긋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블럭 라인이 이쪽 싱크대 상판 쪽으로는 침범을 안 하도록 사용했을 때 보이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저희가 영역을 구성해 드렸어요. 이 2칸으로 했을 때가 비율이 가장 또 예쁘더라고요. 여기 고문부 들어가면 이 실링팬이 바로 보이시죠? 이 실링팬은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저에게 시공 요청을 해주신 실링팬입니다. 실링팬 인기 많아서 설치하시는 건 좋으신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실링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층고가 낮은 곳에서는 이게 위에서 돌아가는 게 계속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이 실링팬을 설치하는 걸 선호하셔서 제가 설치는 해드렸는데, 이제는 추후에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이 실링팬을 설치하신다 하시면은 항상 이 공간의 층고를 고려하셔서 이게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님, 여기 이 거실의 가장 포인트는 어디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무몰딩과 무걸레바지를 가장 신경 써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평형이다 보니까 공간을 제한된 평형에서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벽을 봤을 때 몰딩이 있고 걸레바지가 있으면 벽이 좁아 보입니다. 벽을 확장시켜주는 게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몰딩과 걸레바지를 없앰으로써 온전한 벽면의 크기를 다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넓어 보이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린 게 이 거실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원래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는 우수관이라고 하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제 확장을 했으니까 이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면 되게 어색하고 못생겨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는 목공 작업으로 가려주면서 집에 한 요소처럼 보이게끔 자연스럽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에 어떤 단차, 좀 깊게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고객님께서 이쪽에 이제는 식탁을 설치하시고 바깥의 풍경을 보시면서 식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식탁이 있는 공간에는 이쪽에 홈바가 연계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고객님께서 이쪽에 커피 머신이라든가 커피 캡슐을 두시면서 여기서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 커피를 뽑아서 티타임을 즐기실 수도 있고 앞에 고층 빌딩들이 없어서 이 풍경을 살리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스위치도 미니멀한 스위치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아까 현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쇼 스위치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위치들은 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오면은 되게 투박해 보이고 안 아, 그죠. 지저분해 보이죠, 네. 이거는. 근데 이건 틀이 없고 이렇게 스위치만 나와 있으니까 되게 미니멀하고 좀 더 정리된 모습이 스위치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화장실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에도 저희가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쪽에 300에 600각짜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큰 것들을 써서 여기도 매지 라인이 최대한 덜 보이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되게 화장실 그거 있잖아요. 그 호텔 화장실?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조명색도 화장실도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냥 직보등 하나 달려 있어서 그냥 여기를 되게 하얗고 차갑게 보여주는데 일단 타일의 색감이 기본적으로 아이보리가 섞인 따뜻한 톤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전등 같은 색도 주백색으로 설정을 해드려서 진짜 어떻게 보면 호텔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연출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수전? 이게 되게 또 특이하게 생겼네요. 맞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인기 있는 이제 수전 모델이거든요. 세계대회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런 수전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나오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젠다이들 많이 사용을 하시죠. 여기는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여기다 상부장에 넣어놓고 그 자주 쓰는 물건들, 뭐 칫솔 꽂이라든지 스킨 로션들은 여기에 올려놓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도 성인분들의 평균적인 신장을 고려를 해서 그 위치를 조절해드려서 이렇게 놓아드리고 있어요. 아, 딱 손을 편안하게 놨을 때 닿는 거리. 맞아요. 딱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안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고객님께서 취미 공간, 서재로 사용하시던가 작업실로 사용하시던가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저희가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박이장만 놓아드렸고 이쪽에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는 고객님께서 기성 가구를 통해서 이쪽을 꾸미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표님, 사실 보시는 시청자들이 의도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다 이러실 것 같거든요. 제 견적 얼마 정도 나왔나요? 원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곳의 총 공사 비용은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집마다 사실 견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의 컨디션이라던가 아니면 기초 공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나요, 여기가? 공사 기간은 21평 기준으로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계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사 시작하기 전 한 2달 전에는 하셔야 조금 이렇게 완성도 있는 집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좀 보시는 분들께서 진짜 공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계획이거든요.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진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